PE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PBR을 배웠었죠. PBR. 자, 일단 기초를 알고 싶으신 분은 요거만 알면 돼. PBR 또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렇게 있고 자동으로 여기에 다 나옵니다. PBR 같은 경우는 여기도 증권사 보면 다 나와요. 삼성전자 PBR이 지금 1이네. PBR이 1.03이죠. 여기 다 나와요. 이렇게. PER은 11. 딱 한국 평균이죠. 진짜 딱 한국 평균이잖아. 아, 이거 그냥 코스피다. 그냥 코스피. 그냥 코스피인 거예요. 딱 평균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PER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아. 만약에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에 여러분들 물건이 있죠. 그거 다 합치면 100만 원으로 하자. 그거 다 합치니까 100만 원이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요거 여러분 집 그냥 통째로 살 테니까 50만 원에 파세요. 50만 원에 삽니다. 이거 누가 팔아? 이거를 아무도 안 팔겠죠. 이걸 왜 팝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 지금 100만 원인데 이렇게 싸게 판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PBR이 0.24죠. 0.24. 현대제철 PBR이 0.24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현대제철이 들고 있는 게 100만 원치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100만 원치 자산을 들고 있어요. 100만 원치 자산을 들고 있어.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이 회사가 100만 원치 자산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 사고 있다? 24만 원에 사고 있다. 그 얘기예요. 24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진짜 싸죠. 이 회사가 망해도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자산을 싹 다 처분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주면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 과정은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PBR이 아무튼 1보다 낮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가진 이 자산보다 더 싸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많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금융시장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PBR이 1보다 작다란 얘기는 자산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다 이거지. 저평가. 반대도 동일해요. 1보다 크다. 자산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얹히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PBR이 만약에 1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PBR이 2다.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 전부 다 해도 100만 원인데, 전부 다 해서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이 200만 원에 산대요. 이거 통째로. 자, 여러분 이거 팔아요, 안 팔아요? 그렇죠. 더 비싸게 사니까 보통은 팔겠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한 가지 바꿔볼게요. 200만 원에 산다는 사람이 20명이 와. 200만 원에 산다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거 전부 다 해서 100만 원치 샀는데 200만 원에 산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20명, 30명 물밀듯이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팔아요, 안 팔아요? 뭔가 이상하죠. 그건 일단은 당연히 안 팔아야겠죠, 여러분. 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PBR이 1보다 큰데 그거는 일단 시장이 여러분들 가진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 PER 공부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심화예요. 여기까지가 기초였습니다. 1보다 작으면 저평가, 1보다 크면 고평가예요. 여기까지가 기초고, 심화 버전. 1보다 작아요, PBR이. 근데 이것도 똑같아. PER 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낮은 거야.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현대제철 보면 얘가 PBR이 만년 0.3, 0.3, 0.2, 0.2, 0.1까지 갔었네. 진짜 싸다. 근데 맨날 싼 거예요. 그 말은 뭔가 성장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 회사가 가진 그 자산이 이 회사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실 자산인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평가를 해뒀는데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래 평가를 다 했어.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 낡은 거예요. 부품이 전부 다 낡은 거야. 아니면 원래 내가 살 때 잘못 속았던 거지. 사고 나니까 짝퉁이었던 거예요. 부실 자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그거를 알고 저거는 짝퉁인데 왜 쟤들이 100만 원이라고 말하고 있지? 저거 2만 원, 20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혹은 그 자산들이 시장에 팔려야 되는데 현금으로 잘 안 팔리는 자산인 거야. 유동화가 어려운 거죠. 유동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그냥 자본 낭비 기업일 가능성이 커요. 자본 낭비 기업. 그래서 PB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회사일 경우가 있다.
자, 근데 1보다 큰데 지속적으로 높아요. PER이 지속적으로 높은 경우나 비슷하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스타벅스, 그다음에 뭐 애플,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현금으로 어떻게 측정이 안 돼요.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 우리가 돈으로 측정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시장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어떻게 저떻게 환산을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PBR이 막 높아요. 그 다음에 성장을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다, 프리미엄이 붙고요.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다, 이런 기업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가 PBR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 네이버는 지금 1.5밖에 안 되네. 좀 작은 기업들이 좋은. 도전비전 이제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PBR이 4.7이나 되네, 맞죠? 우리나라 평균 PBR이 1인데 4배 이상 지금 가치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 수익 구조가 굉장히 높거든요. 얘들은 돈 버는 게 소프트웨어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 뭐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야 여러분 이 PBR을 또 다르게 봐야 된다. 일단 이 무형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특허가 많다,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많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독보적이다, 워렌 버핏 선생님이 말하는 그 사회적 혜자 같은 거 있죠. 이 회사 말고는 아무도 못해.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는 네트워크 효과,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장에서 측정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은요 PBR이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ROE 같은 경우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 높고 지속 가능하다면 좋다. 보통 10% 이상이면 우량 기업, 5% 이하면 조금 수익성이 낮은 걸로 봅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ROE도 여기 다 나와요. 기업 분석 보시면 여기 ROE 있죠. 보면 15, 12, 5, 8, 12, 12, 12, 14. 보통 10 이상이네. 도전비주원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원 투자했을 때 15원 수익 보는 게 ROE 15%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지. 회사가 한 7년 정도만 해도 투자한 거 다 벌어들이는데요.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 지표를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 회사는 PER이 뭐고 PBR이 얼마구나, ROE는 이 정도구나. 그러면 대충 감은 잡히잖아. 감은 잡히는데 잘 골랐어요. 근데 막 주가가 맨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막 맨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 회사 보세요. 지금 경인양행 PER이 9고 PBR 0.6 정도입니다. 저평가죠. 근데 계속 내려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잘 보고 투자를 잘 했어, 근데 계속 내려가. 지표가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적은 나와요. 실적은 실제로 나오는데 미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게 똑같거나 거의 뭐 맨날 버는 정도. 사람으로 따지면 매월 월급이 300만 원. 이거를 여러분 30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을 만날래요? 자, 여러분들 배우자를 뽑습니다. 이제 매월 월급이 처음에는 200만 원이야. 이제 1년 지날수록 1년마다 20만 원씩 늘어요. 이렇게 해서 30년 동안 지속.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면 누구랑 결혼할래? 그렇지, 여러분들 2번 선택하지. 2번 선택하잖아. 뭐 5년 만나고 헤어지겠다 그러면 뭐 1번이겠죠. 근데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 있죠.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랑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기업도 여러분 이익이 계속 증가를 안 해. 돈을 별로 못 벌어 계속. 그런 기업들은 항상 싸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지 않습니까? 싼 게 비지떡. 차라리 좋은 거 사가지고 오래 쓰는 게 낫지. 옷도 좋은 거 사서 오래 입는 게 낫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순이익이 잘 나왔어. 근데 이것도 지속적이지가 않는 거지. 부동산을 갑자기 팔았다거나 아니면 회계 방법을 변경했다거나, 이걸로 주식 작전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뭔가 돈이 많이 잡혔어, 이익이 많이 잡혔어,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돈은 버는데 얘들이 갑자기 돈 벌 때가 있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거는 지표가 무력해집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이 PER에 그 오류가 있는데요. PER 공식을 보시면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PER이 낮아지거든요. 높으면 고평가잖아. 근데 성장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고퍼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고퍼 기업을 찾아야지 하다가 돈을 적게 벌면 PER이 높아지거든요. 돈을 정작 못 버는데 PER이 높아져. 근데 그거를 고퍼로 착각을 하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코로나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엄청 갔잖아요. 20년 퍼를 한번 봅시다. 자, 이때 보세요. 카카오퍼가 227이에요, 여러분. 진짜 높죠. 저 때는 시장이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성장주 제일이야. 뭐 카카오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네이버도 그랬고.
에코프로도 보자. 2차 전지들도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들 23년도에 이제 고점을 치었죠. 23년도 퍼를 한번 볼까? 자, 22년도에 74, 23년도에 337이에요, 여러분. 퍼가 막 급등하죠. 이때는 그냥 다 같이 미친 거예요, 이제. 성장에 미친 거예요. 이게 버블이에요, 버블. 그러니까 이런 건 지표가 그냥 무력해집니다. 시장이 전부 다 성장주가 최고야, 고퍼주가 최고야. 테슬라 퍼가 1000일 갔었거든요. 테슬라 퍼가 1000이란 얘기는 지금 투자하면 1000년 동안 돈 못 번다 그 얘기예요. 기대 수익률이 0.1%잖아.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이렇게 열광 중일 때 여러분 지표 굉장히 힘이 없어져요. 왜냐면 사람 심리가 더 우선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총정리예요.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싼 걸 보면 기뻐해야 돼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회사가 뭘 하는 기업인가? 성장성이 있나? 만년 저평가를 받는다. 그건 싼 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포기한 거예요. 아유, 쟤는 답이 없구나. 피해 가야 돼요. 가치 투자자는 가치를 본다. 가치를 보는데 진짜 좋은 회사, 성장성이 있는 회사가 쌀 때 사는 게 그게 가치 투자죠. 근데 만년 싸다? 만년 싸면 그거는 시장이 그냥 포기한 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지표는 참고용이에요, 여러분. 최종 판단 기준은 여기에 조금 더 뭔가를 더 해야 돼요. 이 회사의 성장성, 그리고 추세, 그 다음에 수급.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시장은 늘 미래를 거래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적들은 전부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남들과 앞서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죠. 실전 투자를 해봐야지 감이 와요.